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요, 글로벌 시장 조금 쉬어가자 우리 시장도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잘 가던 대형 경기 민감주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요. 이유인즉슨 바로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원하던 바람이 나와주질 못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스피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대형주가 밀리자 코스닥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과연 이 12월 시장, 얼마 남지 않은 시장에서 수익을 좀 내려면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오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알짜배기 종목도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에 앞서서 증시의 화제 입은 통해 시장 상황 짚고 오시죠. 네, 이 행정자치부에서 1월 1일부터 렌트카에 부는 세금과 관련된 법안을 냈었는데요. 이 법안이 연기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렌트카주 급등했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입은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청송사단 최명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가 어제 이슈가 ECB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저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경기 민감주 흐름도 썩 좋지 못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은 뭐 어제자에 대한 시황 아니면 이제 예측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렸을 때 상당 부분 ECB 드라기 총재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쪽 측면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드라기 총재의 굉장히 좀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들을 좀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를 발목을 잡았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간밤에 있었던 ECB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 부분 조금 기대감에 상당히 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차트적인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6.62포인트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봉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제로 포인트에서 끝나긴 했지만 일정 수준 양봉에 대한 모습들 상당 부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유럽 쪽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들 좀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은 직전 121선에 대한 돌파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기대감과는 달리 다른 방향에 대한 움직임들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발생했었던 1990과 1980포인트에 대한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 일정에 대한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쪽과 유럽 쪽에 대한 드라기 총재에 대한 반응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투자 종합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2,3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기업은행의 대량 거래를 빼고 나게 되면은 시장에서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종목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 현황인데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기업은행을 가장 최선호주로 매수를 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어제자와는 상당히 사뭇 다릅니다. 어제자 같은 경우는 뭐 철강 쪽이라든지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위 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이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력들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일단은 뭐 기대감들보다는 오히려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코스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형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중소형주들의 차익성 매물로 나오는 그러니까 풍선 효과 개념들이 상당히 좀 강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대형주들이 전체적인 차익성 매물에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낸 대신에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올해 12월 달에 대한 방향성들을 얼추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놓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라기 총재의 발언 자체가 12월 달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1월 달에 기대감들을 가지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일정 수준의 시장의 모멘텀의 공백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자 보여주고 있는 직전 고점의 갭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단에서 상단까지 올리는 0.49%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만약에 12월 달에 경기 민감들이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또 호기가 또 다가오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증시를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와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슈는 끝이 났습니다. 드라기 총재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지 못하면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법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개인이 626억을 매도했고요. 또 기관이 1,748억을 매도했는데 이제 개인하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2,311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도표를 보시면 도표를 잠깐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지수가 2050에서 이제 1900포인트까지 왔다가 이제 2달을 행보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완만한 상승 추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연말 효과는 있다. 연말 효과하고 연초 효과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앞으로 2000을 찍고 뭐 2100이나 2200 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 좀 중국이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2000대 놀았던 중국이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 갔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1000포인트 올랐고 그 엔저 뭐 환율이라든가 엔저라든가 또 22 통화 정책 또 뭐 유가 하락 거기는 전세가 다 똑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라든가 뭐 환율 문제라든가 일본의 엔저 문제라든가 뭐 유럽의 22 통화 정책이라든가 미국의 양적 완화는 전세가 똑같은데 미국은 8000포인트 바로 옆에 일본은 9000포인트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뭐 1000포인트도 안 올랐어요. 근데 중국이 오늘까지 10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2000포인트도 안 찍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 조금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또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발벗고 나서서 매수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현대차, 삼성전자 참 잘했어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 정책을 강화해서 현대차도 많이 내려다가 하락하다가 상승했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두 회사가 참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거래소의 우량주 회사라든가 코스닥의 그 이런 일반 회사들도 연말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개인 주주한테 우리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하는 국민들에게 배당 정책 강화하셔야 되고요. 자사주 매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회사들은 자사주 매입 배당 정책을 강화해야 되고 또 연기금 투신 기관 또 국가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세계 1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룹 또 우리나라 뭐 LG그룹이라든가 현대, 미포조선 또 대우 조선해양 그런 좋은 세계 1위면은 회사가 세계 1위면 주가도 세계 1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주식들을 많이 좀 매수하셔서 주가도 오르고 연말에 좀 많은 거래소 코스닥 회사들이 좀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말 효과는 있다. 또 연초 효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요. 12월 연말 효과가 꼭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간단히 결제되는 해외와는 달리 10년 전 채택한 모바일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인터넷 모바일 시장. 본인 인증과 카드사 선택 등 절차가 복잡한 국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인해
중간에 구매를 포기하는 이용자가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카드 결제 선택창들을 줄여 기존보다 최대 4단계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 이용자들을 위해 까다롭기만 했던 카드 결제 방식을 간소화함에 따라 향후 전자거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이와 관련해 어떤 수혜주들이 떠오르게 될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출연진들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자결제주에 대한 관심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카드 결제 방식을 간소화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관심이 핫한 상황인데요. 먼저 최영덕 멘토님 온라인 쇼핑 좀 자주 이용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온라인 쇼핑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저 역시도 좀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어떻게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이용 많이 하세요? 저는 별로 안 합니다. 저는 9세대이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면서 네. 물건을 많이 구매합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는요, 이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해서 전자결제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와 관련한 정책,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종목 찾아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펴봐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카카오 월렛, 애플페이,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거든요. 전자결제 시장을 그만큼 성장성 있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뭐 전 세계적인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온라인 쇼핑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성장 산업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까지도 다양한 각자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력들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우리나라 결제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롭게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월렛이라든지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월렛과 관련된 이제 뱅크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렛 서비스를 새롭게 자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경쟁이 심화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업이 성장의 초기에 진입을 했었을 때 경쟁이 심화된다는 부분들은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된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그와 더불어서 화답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시장 결제 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된다는 소식에 오늘 전자결제주들 흐름이 또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어떤 흐름들이 이어졌는지부터 좀 확인할게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그 관련주 뭐 KG 이니시라든가 네. 뭐 다우기술 또 한국사이버결제 뭐 KG 모빌리언스 등 한 6종목, 7종목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합니다. 이 보면 저도 이렇게 모바일 홈쇼핑 이렇게 몇 번 들어갔다가 너무 복잡해서 네. 나온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계가 많은 곳은 뭐 6군데, 5단계를 거친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 30%가 매출이 하락한대요. 이제 네. 골치 아프니까. 저같이 자꾸 모범생이도 골치 아픈 건 싫어하거든요. 하다가 싫으면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전에 그 천송이 그 뭐였죠? 네네, 별그대죠. 예, 별그대에서 그 전전 시간에 뭐 있었죠. 네. 옷이 중국에서 히트를 해서 살라고 그렇게 밤을 새서 이렇게 살라고 해도 못 샀다. 그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중국이나 미국도 바로 결제하면 바로 원터치 클릭에서 바로 들어가서 결제하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 6분의 그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규제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규제가 우리나라가 세계가 1위입니다. 뭐 말은 뭐 선진국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오늘 이제 그 이런 전자상거래 시 카드사 제공 등 결제 사용 의무화를 즉시 이제 폐지한다 하겠죠. 금감원에서. 네. 그래서 좋은 효과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관련주라든가 이제 여기서 수수료를 먹는 뭐 이렇게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뭐 KG 이니시스라든가 한국사이버 결제 이런 회사라든가 홈쇼핑 관련주는 앞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전자결제주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좀 궁금한데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하면 또 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좋은 정보 많이 골라왔는데요. 예,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대장주가 KG 이니시스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도표를 보시면 현재 보면 뭐 우량주도 요즘 20, 30% 뭐 줄줄이 하락하죠. 웬만한 코스닥
또 하라 하는데 이 종목을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바닥에서 많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깨지 않았어요. 중심선 한 15,000원을 깨지 않고 어제 오늘 이제 상승 효과가 있는데 자, 일봉상도 좋고 주봉상도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가 2만 원이나 2만 2천 원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효과가 있는데 제 주위에 같이 일하는 분이 그 과거 그 택배회사에서 한 4년 근무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연말에는 정말 아침 8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이렇게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예를 들자면 연말에 그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100kg 나가는 그 직원이 2달 반 만에 25kg가 빠졌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뛰다 보였는데 분명히 연말 효과, 연초 효과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잘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KG 모빌리티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완만하게 이 종목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또 이제 분명히 매출은 그동안 이제 30% 매출이 하락했으니까 이 규제를 풀었으니까 30% 매출이 뛰겠죠. 그럼 자연히 이런 관련주는 분명히 이제 PG 관련 이런 종목들은 갑니다. 그래서 KG 모빌리티도 좋고요. 다음 그 한국사이버결제인데 이 종목도 이제 제 급등 2차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많은 거래량과 원래 오늘 또 거래량이 4일 연속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흐름이 좋습니다. 주봉을 잠시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다시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월봉을 봐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계속 발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골라보니까 뭐 다나와라든가 다나와 보면 이런 종목도 이제 다시 바닥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런 종목. 그 다음에 그 다우기술이라고 있는데 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니까 거의 5종목이 보면 바닥권에서 보시면 거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이 5종목 잘 보시면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홈쇼핑 관련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그 대표하는 이제 CJ 홈쇼핑도 보십시오. 제가 그 연말 효과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나와서 이 부분에서 거품 물고 이제 뭐 전문가는 떨어진다고 했지만 나는 분명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다시 상승 추세인데 이 종목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 홈쇼핑이죠. 현대 홈쇼핑도 현재 이제 오늘 29,000주인데 거래량은 적습니다만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방금 7종목을 잘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고 잘 투자하신 것도 연말이나 연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실 국내 시장이요, 뚜렷하게 갈 만한 상승 모멘텀, 재료가 좀 부족합니다. 전자결제주가 제2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어떠세요? 예, 일단은 뭐 앞서서도 시황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시황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섹터들, 어떠한 종목군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시황적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황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은 상당 부분 좀 약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종목군들이 상승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가를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 산업, 이 종목, 이 성장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자결제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정부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전자결제 파트 쪽에서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전자결제에 대한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시대적인 이제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지금 칼을 빼들고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일단은 대장 역할을 할다, 코스닥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장담하시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코스닥 증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변동성, 상대적인 상승률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추가하겠는데요. 네. 보니까 요즘 신문이라든가 언론 보면 이제 직구족이라는 그렇게 그런 게 많이 그 언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쇼핑몰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직접 구매하는 게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데 무려 300%가 늘어났답니다. 300%.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보면 한 10에서 20, 30%가 가격이 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규제를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 사용 의무화를 즉시 이제 폐지하면은 우리나라도
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원터치로 해서 살 수 있으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로 한류 열풍 아닙니까? 그죠. 우리 또 앵커 출신, 미모의 앵커 출신 이런 분들이 한류를 다 이렇게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게 많이 팔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연말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엄청 이게 물건을 산다고 그래요. 미국발 이렇게 세일견에 맞춰서인데 우리나라 물건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뭐 현대 홈쇼핑이나 CJ 홈쇼핑 또 이런 좋은 홈쇼핑 좀 많으니까 인터파크라든가 그런 많으니까 옥션 같은 데 들어가서 좀 많이 좀 애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분 모두요. 전자결제 시장 성장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질문을 또 드려야겠죠. 전자결제주, 나도 좀 따라서 들어가 봐도 될까 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 좀 타이밍 적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날 이제 고정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금요일날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어제 저희 투매쇼를 보셨으면 제 파트너셨던 이제 금정정보님께서 KG 이니시스를 어제 추천을 하셨어요. 맞아요. 예,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저에게 어떤 약점이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약점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똑같습니다. 이 종목 KG 이니시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종목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가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바닥권 만들어주고 하락 추세에 대한 그 움직임들 일단은 어제자의 돌파가 나왔고요. 오늘까지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부담감을 느낄 만도 해요. 만약에 이쪽에 대한 산업 자체가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전일자의 상승분이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뒤로 하고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다시 한번 2차 돌파가 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월요일자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을 때의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매물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 상승폭, 쉬운 변동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의 섹터들을 투자를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섹터는 굉장히 잘 고르셨어요. 업종 자체는 굉장히 잘 고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싼 종목분들을 되게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테마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을 가지고 하나의 산업을 투자를 하실 때는요, 앞서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상당히 잘 따라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대장주가 KG 이니시스가 될 것인지, 한국정보통신이 될 것인지, KG 모빌리언스가 될 것인지에 대한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장주를 좀 따라가는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자결제주 대장주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KG 이니시스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럼 KG 이니시스 좀 보고 시청자분들도 현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또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대장주 KG 이니시스 믿고 들어갈까요? 저 이제 방금 최영동 멘토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까 이제 오늘 처음 저랑 방송 출연하거든요. 근데 과거 은행에 계셨고 또 경제학과 출신이라 확실히 좀 노련하십니다. 근데 전 죄송하면 새가슴이거든요. 여기서 한 15년 동안 주식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 종목에 몰빵이라든가 확신을 갖다가 큰코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테마라든가 실적이라도 딱 맞아요. 3박자 맞는데 저도 이제 대장주는 KG 이니시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좀 이제 어차피 개인 간 취미라든가 성향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으면 세 종목을 추천한다면 첫 번째가 KG 이니시스, 그다음에 한국 사이버 결제 보십시오. 이것도 신고가하고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있는데 다우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신고가를 뚫고 가는 대장주 하나하고 바닥에서 시작하는 이런 종목을 한 2종목 정도 섞어서 2종목 정도 분산 투자하시면 좀 길게 오래 살지 않느냐. 제 목표가 한 120살까지 살기로 하는데 120살까지 차분히 잘 먹고 잘 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KG 이니시스, 다우기술, 한국사이버결제 세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딱 한 종목만 꼽자라고 하시면 어떤 종목 꼽으시겠어요? 이제 KG 이니시스도 좋지만 최영동 멘토님이 이제 이걸 선택했으니까 저는 한국 사이버 결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최영동 멘토께서는 KG 이니시스, 최명성 전문가는 한국 사이버 결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자결제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제가 갑자기 든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전자결제주 가면 보안 관련해서 이런 보안주 쪽도 좀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예,
많이 이제 실력이 일취월장하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네. 시장에서 뭐가 좋다더라 하게 되면은 그 종목에다만 좀 한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은 하나의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주변 산업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1년에 뭐 금융권 사건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결제주 접근하기가 상당히 편한 만큼 그만큼 보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보안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파수닷컴에 대한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수닷컴. 자, 보시게 되면은 파수닷컴이 15,000원대까지 상승 흐름들 이어지다가요, 14,900원 하락하는 흐름들,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8,000원대까지 하락 흐름들 진행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전자결제주들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전자결제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보안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전자결제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보안과 관련된 얘기들을 어느 순간 시장에서 화두가 또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관 산업으로서의 그 짝짓기 매매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대장주가 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작은 종목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매매법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산업에 대한 짝짓기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자결제와 보안주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차트 보니까 안랩이 네. 아니 차트 도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안랩이 우리나라 그 보안의 그 대장주 아닙니까? 근데 네. 안랩 종목을 보니까 보시면 차트상 지금 제 눈 못 속입니다. 보면 한 2달 전에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고 또 일주일 전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자리를 딱 잡아놨어요. 그래서 안랩도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우리 그 앵커님한테 질문인데 이렇게 네. 증권 투자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한 2, 3년 정도 됐어요. 아직 새내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죄송하면 저는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KG 이니시라든가 사이버결제는 생각해 왔는데 보안주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우리 앵커님이 딱 지적해서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전망 기대치가 큽니다. 아주 네. 잘 보시네요. 저평가 같이 준가요, 제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최명상 전문가님께서는 보안주, 이제 전자결제주와 발맞춰서 갈 수 있는데 안랩을 또 꼽아주셨어요. 멘토님께서는 어떤 종목 꼽아주실 수 저는 뭐 이제 있을까요? 앞서 이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파수닷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한 차례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6월달, 7월달, 8월달 거의 6개월 정도 쉬어가는 과정에서 보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수닷컴 한번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인터넷 모바일 카드 결제 간소화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시장과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하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는 새로운 성장성에 도전하는 모바일 결제 산업이라고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특히나 KG 이니시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관련해서 보안주도 함께 발맞춰 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이어서 최명상 전문가입니다. 이 빠른 시장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특히나 한국 사이버 결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이어서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 이에 앞서서 청송사당 전문가분들이 이제 오늘을 끝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나 수익률과 함께 목표가와 손절가 라인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전략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의 포트입니다. Y솔이 오늘장 6.08% 급등 마감하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목표가 7,7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명성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CTC바이오가 오늘장 6% 이상 급등 마감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8.6% 수익률 보이고 있네요.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포커나인 전문가의 조이맥스가 23.2% 수익률로 2위 기록된 모습입니다. 전일보다 한 단계 상승돼 있는 모습이네요. 3위는 정재현 멘토의 한전산업이 23.1%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고요. 4위는 최명성 전문가의 녹십자셀이 19.3%, 5위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대원미디어가 17.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오늘의 1위 역시나 최명선 전문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38%로 대성장투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145%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박종영 멘토가 34.3%를, 3위에는 나이스헌터 전문가가 27.9%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 확인합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오늘도 명예의 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AS 전략 살펴봐야죠. 먼저 최영동 멘토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이소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12월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IT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 없이 상당히 좀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마찬가지로 전일 최근 들어서의 200% 이상의 거래량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2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는 기간적인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수준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평이 자리 잡고 있는 7,700원대까지의 목표가 제가 수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블루콤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약손실 정도 보는 구간이거든요. 예. 더 믿고 들고 가도 괜찮겠죠? 예, 일단은 뭐 보시게 되면은 아마 제 포트의 성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종목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나가지만 큰 하나의 큰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의 다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포트를 좀 편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블루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락 추세에 돌파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 추천드리고 당일 바로 어떻습니까? 기존의 하락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소 블루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매물들에 대한 움직임들, 기존에 워낙 좋았었던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워낙 빠졌었던 부분들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좀 짙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차익성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제가 저희 서희경제에서 대박 플러스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세 교육을 지금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의 저항 라인을 한 차례 돌파시키고 나서 저항 라인 자체가 지지선으로 성격이 변하는 과정을 좀 겪어야 되는 그런 이제 기간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정세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블루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조정 흐름들 잘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의 수급 현황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저항 라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항으로서의 작용보다는 오히려 저항 라인에서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지지 라인도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이 종목 일정 수준에 대한 손실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수익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변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최명성 전문가와 AS 진행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마지막 출연이셔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면 해요. 대림산업부터 저희가 확인해 보죠.
네, 제가 지금 차트에 그 쌍방울 띄어놔서 쌍방울 네. 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참 쌍방울 굉장히 상한가 갔었어요. 자리 잘 잡다가 약간 손절가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정말 아쉬운데 네. 이 종목이 좀 급등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이제 3일 전부터 겨울철 시작했죠. 그래서 출고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이제 중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과 FTA 그 체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밝은데 추천했는데 5원 차이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 주위에 사들고 계신 분이 많다 들었어요. 근데 이 종목 팔시면 안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천했는데 바로 좀 그날 그 추가 상장권이 있었는데 75만 주가 나왔어요. 근데 75만 주는 많지가 않습니다. 쌍방울의 그 이제 총 주식수에 비해서 뭐 1%도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들고 가시고 오늘 제가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까지만 좀 방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에이스 잘 들으시고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은 좀 들고 가셔서 전고점 한 1,300원 정도까지 가셔서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든지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그 대성찬투인데 이 종목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나온 그 영화 명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사상 최대 1,700만 명을 기록했는데 중국에 그 11월 28일 날 오픈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쭉 가다가 오픈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상한가 두세 개 나와서 수익률이 거의 100% 이상 나올 종목인데 중국 정부에서 12월 13일로 강제로 밀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가 너무나 좋고 또 그 12월 13일이 또 중국 정부에서 그 뭐 난징 대학살을 해가지고 그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영화 이순신 장군 나온 명랑이 너무 영화가 좋기 때문에 밀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다음 주 이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픈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이 종목은 시작하면 충분히 전고점 한 2,500원에서 2,600원 또 곧 계속해서 다른 종목이 나오는데 다른 영화 국제영화라는 그런 평이 나오는데 대성창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2,500원을 돌파하면 향후 3,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현재 수익은 다 보고 계시는데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녹십자 세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한 3주 전부터 추천을 해서 이 종목은 이제 겨울철 독감이라든가 감기 백신이 오면은 관련주다 했는데 녹십자가 현재 가고 있고 녹십자가 대주주 지분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셀의 5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계속 상승 중인데 전고점 한 33,000원이나 34,000원까지 들고 가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SK컴주, CTC 바이오가 있네요. CTC 바이오도 오늘 한 6% 정도 상승했는데 이 종목도 그 인체 조직이라든가 동물의 사료라든가 의약품을 많이 판매하고 하는 회사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 회사가 수출도 많고 매출도 많고 수익도 많으니까 이 종목도 좀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SK컴즈 이 종목 바닥에서 추천해서 아주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들고 나온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뭐 차익이 곧 이제 좋은 프로에 또 개편하면 곧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AS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좀 메모하셔서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분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최영동 멘토입니다. 오늘 BH 갖고 오셨네요. 자, 추천 포인트입니다. 연말 IT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내 모바일 게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서 두 분의 종목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최명상 전문가님 종목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오이즈 인터넷, 이미 포트에는 좀 담겨있는 종목이죠? 네, 담겨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준비를.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3일 전에 추천을 했는데 현재 그 게임주가 계속 상승 중이죠. 네. 그래서 거의 웹젠이 더블 같습니다. 웹젠이 더블 같고 또 이제 그 NC소프트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또 한빛소프트라든가 M게임 이런 관련주가 상승하는데 그 관련주인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가 요즘 네오이즈 그룹이라든가 네오이즈 게임즈 이런 종목이 갑니다. 근데 네오이즈 인터넷이 자리를 아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네오이즈가 이제 네오이즈에서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한 온라인 게임 포털 회사인데요. 현재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피망 및 피망 플러스 이런 이제 이렇게 이런
뭡니까 이게 게임을 많이 게임이죠. 개발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모바일 사업을 본격화하는데 자체 개발 및 뭐 미생 플러스라든가 킹덤 오브 히어로 등을 많이 했는데 현재 중국 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전이 계속 이제 보이고요. 2014년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약간 줄었는데 신규 게임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방학 때 아닙니까? 방학. 그래서 이제 12월 달 대학생은 벌써 방학을 했고 요즘 PC방 가면 다 고3들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제발 자리 하나 비켜달라 해도 안 비켜져요. 안 비켜져요. 그래서 고3 지금 길거리로 뛰어나왔죠. PC방 들어왔죠. 또 대학생 들어오죠. 좀 있으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요즘 파워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PC방 가면 어른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게임이라든가 애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네. 잠깐만 이게 네, 정말 최근에는요 중국 시장이랑 연계되면 안 갈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중국이 13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중국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쟁도 하지만 저가 정치로 경쟁도 하지만 중국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제 우리가 득을 보잖아요. 근데 네. 인간적으로 이제 저나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서울 명동 가면 80%가 중국 사람이에요. 네. 중국 사람이 보면 최하 300에서 1000만 원 돈을 쓴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무 뭐 투자 하나 없이 중국인들이 와서 최하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쓰는데 일본 사람은 100만 원밖에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엄청나게 우리가 좀 잘해줘야 됩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인데 네오이즈 인터넷 차트를 보시면 네. 3일 전에 강한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일봉상도 바닥을 찐 것 같고요. 자, 주봉상 보면은 바닥을 거의 완전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면 현재 12,100원인데 주봉상 바닥이 11,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깨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여기서 잘 보시고요. 월봉상 봐도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 가지 뭐 회사라든가 현재 뭐 테마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주 상으로 볼 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계속 겨울방학 때까지 12월 달이나 1월 달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매수가 얼마에 잡아볼까요? 매수가는 현재 12,100원인데요. 3일 전에 제가 드렸는데 이제 마이너스 약간 나 있는데 이 부근에서 뭐 아래 위로 3%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뭐 넉넉 잡고 한 17,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이라든가 한 1월 말까지 17,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중간 정도 수익이 한 14,000원 정도 오면 절반 끊으시고요. 여기 그 14,000원이 그 60일선이 있는데 여기 정도 오시면 절반 정도 끊고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이제 16,000원이나 17,000원 정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이제 넉넉 잡고 제가 한 11,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최영동 멘토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일에 옵트론텍 갖고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IT 관련해서 소비 기대감이 좀 강한가 봐요. 오늘도 관련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도 옵트론텍 말씀드렸고요. 오늘 가지고 나오는 BH라는 종목입니다. 자, 옵트론텍이 일단은 뭐 카메라 모듈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BH 같은 경우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FPC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BH 한번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최근 들어서 바닥권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모습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12월 달에 대한 연말 소비 기대감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워낙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쪽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멈춤을 거의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더라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쪽, 삼성 모바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좀 희석시켰다. 그런 측면도 마찬가지로 BH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향후 그동안에 스마트폰이라는 휴대폰 자체가 워낙 좀 두툼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넓어지고 얇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얇아져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는 기판 자체도 얇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초박형 경쟁은 동사의 성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어떻습니까? 아이패드, 태블릿이라는 양강 구도에 대한 이제 라인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이 내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갤럭시 5라든지 노트라든지 갤럭시 탭이라든지 10.1인치라든지 상당히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성장이 다했었을 때 새로운 차세대 모델들을 개발을 했었을 때 성장성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애플 자체가 일정 수준의 아이패드 에어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신제품 공백기를
맞이했었을 때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들에 대한 성장세들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BH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저점 형성 이후에 외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일정 수준에 대한 코스닥 상승을 다 전체적으로 캔들상으로 화답을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상당히 조금 장 막판에 밑꼬리가 달리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량들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일정 수준의 상승폭 이후에 어떻습니까? 횡보되는 구간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막바로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바라시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한 차례 계단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일단은 뭐 5일선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기 이평선을 제외한 단기 이평선상의 정별 구간의 초입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매수가는 7,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목표가 자체는 뭐 똑같습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7,800원에서 8,000원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의 계단식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목표가를 수정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뭐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직전에 보여줬던 장대 양봉을 훼손한 가격이겠죠. 6,600원 훼손하게 되면 손절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와 네오이즈 인터넷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께서는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네오이즈 인터넷, 이 부분 좀 우려된다라는 부분 있으세요? 일단은 뭐 우려된다라는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요새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의 중자만 들어가도, 지읒자만 들어가도 사실은 최근 같은 시장은 뭐 거의 뭐 날아간다시피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오이즈 그룹사들 중에서 네오이즈 인터넷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고요. 그렇다고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 라인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양봉에 대한 움직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뭐 30%라든지 아니면은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50% 이상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장대 양봉에 대한 성격 자체가 굉장히 희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까지 마이너스 1.12%가 하락했다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장대 양봉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예리하시네요. 아주 예리하시는데 보시면 그 4일 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 보시면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나왔는데 3일간 하락했습니다. 근데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종가에 좀 하락을 했는데 음봉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물론 기법상 이 장대 양봉의 반을 깨면은 분명히 이제 하락 추세거든요. 근데 약 1.2% 떨어졌는데 밑에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보면 이제 거래량이 갈수록 3일 연속 끌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심 뭐냐면 금요일은 꼭 그 종가에 보면 거의 전 종목 그 2,000 종목에서 90%가 이제 상승하는 종목은 1, 2% 뛰지만 거의 90%는 떨어집니다. 1, 2% 떨어져요. 주말 효과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팔고 이제 어디 놀러 가신 분 있거든요. 안정적인 뭐 새가슴 스타일 그런 분들은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의 2,000 종목에서 90% 1,800 종목 종가에 많이 던지고 가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거래량 없이 음봉이 나오니까 약간은 뭐 제가 이제 손절가 준 11,000원만 안 깨면 좀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BH 어떻게 보고 계세요? BH 제가 오늘 이제 1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애리하게 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흠 잡을 내용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웬만하면 칭찬 안 하는 사람인데 보면 BH가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네요. 보니까 이 종목이 그 매출이 3년 전에 1,500억이었는데 3,700원, 뭐, 한 150%가 늘었고요. 3년 전에 130억 영업인데 314억. 이것도 한 20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익이 증가율도 좋고, 유보율도 한 1200% 너무 좋고요. 보니까 일봉상도 좋고, 주봉상도 보면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단점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도저히 잡을 길이 없네요. 그럼 BH 갖고 오시지 왜 네오이즈 인터넷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먼저 BH를 잡았다고 하네요. 잡으셔서 저쪽에서. 못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 종목 포트에 찾고, 저는 이제 같은 채씨면 안 봐줍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는데, 저쪽이 먼저 잡았다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요, BH 못지않게 네 종목, 네오이즈 인터넷도 이거 하나 강점으로는 꼭 갈 수 있다. 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왜냐면 지난번에 그 박종용 멘토가 저를 아주 공격을 했는데 네. SK컴즈 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마이너스 났지 않나 했는데 그 뒤로 12% 정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5년의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네오이즈가 옛날에는 그 방학 때 거의 이것도 50% 더블 간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대장주는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게임즈인데 그거 이제 출발을 했고요. 이 종목도 바닥을 잡고 중국과의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전 세계 2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전 세계 20%를 장악하고 있는데 네이지 인터넷도 이제 많이 그 피망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모바일 게임 많이 개발하니까 이제 그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중국계도 있고 또 겨울 방학입니다. 겨울 방학. 그러니까 또 겨울 방학도 있고 또 저를 믿고 손절가 11,000원만 안 깨면 아마 뭐 12월 말까지는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긴요. 최명상 전문가님 지금 수익률 베스트 1위 대성장투를 달리고 계시거든요. 참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아쉬운데 유종의 미를 좀 거둘 만한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반면 BH 너무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뭐 네오이즈 인터넷에서 제가 좀 약점 아닌 약점을 좀 잡아서 조금 좀 섭섭하시는 생각 아니신지 전혀 섭섭 안 해요. 이래야 발전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서로, 워낙 이제 기존에 최명선 전문가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트 자체가 워낙 좀 탄탄한 종목군들을 많이 뭐 하셔가지고 이번만큼은 저한테 좀 양보를 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이렇게 훈훈하게 가세요? 예, 일단은 뭐 BH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성장성에 대한 분위기들 상당히 좀 좋았다 말씀하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적까지 제가 실적을 사실은 짚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아마 실적을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장성은 뭐 2012년도, 2014년도, 14년도 들어서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점점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매출에 대한 정상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분석해 주셨듯이 뭐 차트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뿐만 아니고 이제 최명선 전문가님께서는 차트를 워낙 또 잘 보시는 분이시니까 뭐 저의 조언 그리고 최명선 전문가님의 조언까지 다 합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너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실적 뭐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BH 바닥권에서 한번 잡아보고 저희가 수익 한번 좀 크게 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최영동 멘토는 BH 갖고 오셨습니다. 연말 IT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또한 저점 형성 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7,000원,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6,6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상 전문가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오늘 갖고 오셨는데요. 중국 내 모바일 게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낙폭과도 인식으로 반등이 전망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2,100원,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을 끝으로 투맨쇼에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샘플러스 멘토분들께서 더 좋은 전략과 종목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요, 아침 9시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세워드린 전략 통해서 다음 주에서는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